Is this the transport of the future? Is it science fiction or soon to be reality? 안녕하세요. 제이디드 월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미래 에어택시의 미래, 어떠한 미래를 꿈꾸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에어택시가 여러분들에게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까운 미래, 우리는 2023년에서 25년 사이가 되면 우리는 에어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어쨌든 교통 막히고 이렇게 막히는 거, 차들 이렇게 막히는 거 전 세계를 가진 문제입니다. 대도시는 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어째 보면 이것이 교통의 새로운 혁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교통 혁신을 일으키는 에어택시, 여러분들은 지금 에어택시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에어택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에어택시, 어떠한 에어택시 미래를 꿈꾸고 계시냐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ZNT 준태라는 것입니다. Ever since there's been flight, people have this vision, and I think you and I have this vision. You're on the highway, you're going like 2 miles an hour, and you just desperately want to push the button to go vertical and take off over this. It's just an irresistible fantasy that all drivers have had. 자, 일단 ZNT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켄 리키 형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형이 정말로 하늘에 목숨을 바친 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형이 어쨌든 말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eVTOL, 이거 에어택시 분야에서 어쨌든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소음이랑 가격입니다. 가격을 다운시키고 소음을 해결해야 되는데, 가격은 아무래도 배터리랑 자율주행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소음은 아무래도 프로펠러가 되었든, 지금 어쨌든 이항이랑 조비는 프로펠러 방식으로 쓰는 거고 릴리움은 소형 엔진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방식을 하든 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가격 문제도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격을. Roads? Where we're going, we don't need roads. 자, 일단 켄 리키 형이 일단 찝은 회사, 드론 회사 중에서 찝은 회사는 일단 릴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비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볼로콥터도 많은 관심을 역시나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형은 정말로 하늘에 미친 남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형 같은 경우는 일단 파일럿 출신입니다. 파일럿 출신. 그러니까 나중에 뭐 그 계약을 맺을 때, 네고시에이션 할 때도 뭔가 이야기가 통하겠죠. 왜냐하면 파일럿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드론, 이런 전문 분야가 나왔을 때 좀 더 원활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Instead, we continue to waste hours stuck in traffic, fantasizing about flying cars. Yet we don't have them, even though the potential market is huge. The market for urban air mobility is expected to reach 1.5 trillion by 2040. Companies like Boeing, Airbus, Toyota, and Uber are recognizing the need for more efficient travel and injecting millions into developing VTOLs, or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vehicles. VTOLs have the potential to fundamentally change the way we commute in cities. So what's taking so long? 자, 이 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항공회사들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 경비행기용 이런 것도 들고 있고 정말로 잘 나가는 형입니다. 그리고 이 형은 빌 클린턴 대통령 형의 그 파일럿이었습니다. 이 형이 파일럿. 그러니까 이 형은 뼛속부터 그냥 하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조비가 어쨌든 스펙으로 상장을 한다라고 지금 하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ZNT가 조비를 물어오려면 파이프를 좀 구해와야겠죠. 파이프 투자자를 구해와야 되는데 뭐 이야기만 잘 된다면 조비니까, 조비가 어쨌든 우버라는 거대한 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이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릴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ZNT랑 가장 잘 맞고 사이즈도 가장 잘 맞고 가장 유력한 후보는, 그래도 가장 확률이 높은 곳은 그래도 릴리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릴리움이 조비 무는 것보다 릴리움 물어오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신데, 저도 처음에는 어쨌든 조비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조비가 어쨌든 우버라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비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또 릴리움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음 문제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조비가 되었던 이제 이항이 되었던 다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방식인데, 릴리움 같은 경우는 소형 엔진을 달아서 이게 저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소음 부분에서는 릴리움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어쨌든 자, as a pilot 돼 있죠. 내가 이제 파일럿 출신으로서 내가 느끼기에는 릴리움에 하는 방식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ZNT에서 조비를 물어오려면 파이프가 필요합니다. 파이프를 물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만 잘 통한다면 파이프 투자할, 조비에 투자할 사람은 그렇게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I would be happy with 조비와 릴리움이라고, 그냥 조비가 되든 릴리움이 되든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이 스펙을 좋아하는 게, 요새 전부 다 뭐 전기차니 배터리니 뭐 핀테크니 다 이러고 있는데, 이 중에서 깨알같이 이런 에어택시 스펙이 나오다니 뭔가 약간 좀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이 느낌, 나쁘지가 않은 거죠. 자, 아크인베스트 캐시우드 누나 이제 보고서를 또 보시면 여기서도 어토너머스 에어 트래버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택시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게 자율주행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파일럿이 탄 에어택시는 절대로 이제 단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자율주행으로 돼야 되는 면이 있고, 어쨌든 뭐 자율주행 로보택시 뭐 에이다스 이런 것들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지상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뚫어줄 에어택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맞는 것인 게, 사실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템파 가는 거 자동차로 가고 막 이런 것보다는 솔직히 그냥 에어택시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확 가고 싶은 이런 편리함을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어택시랑 딜리버리 드론이랑은 그냥 틀린 분야입니다. 그냥 같은 드론이라고는 하지만 뭐 드론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왜냐면 이게 이커머스 드론이 진정한 의미의 드론이고, 에어택시는 조금 뭐랄까 항공기에 가깝다고 라고 할까요? 어쨌든 여러분들 말입니다. 현재는 에어택시지만 모든 것에, 이 교통의 모든 것에 혁신을 일으킬 것은 드론입니다. 이커머스 딜리버리 드론, 이것이 정말 그 혁신 중에 최강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크인베스트에서는 그래도 2025년이 되면 이제 이커머스 배달 드론이 슬슬 눈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어느 정도 많은 포지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택배 드론 딜리버리 레베뉴를 보시면 25년에서 2030년 10배가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에서 115로 이렇게 10배가 아니네요. 어쨌든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에어택시를 이용하고, 그리고 드론으로 택배를 배달하고, 드론으로 음식을 배달하고, 그런 미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미래, 그런 미래를 꿈꾸신다면 여러분들은 드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딜리버리 레베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비율을 보시면 아무래도 에어택시가 조금 비율이 작죠. 그리고 음식이랑 이제 택배 드론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크지만 2030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거의 10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거의 10년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상업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이렇게 추가를 많이 해놓고 계속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론이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자, 에어버스 CEO도 릴리움에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베일리 기포드도 있고, 텐센트도 투자자로 이렇게 있고, 역시 릴리움 에어택시의 새로운 혁명은 릴리움, 여러분들 릴리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처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도 이제 상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많은 이제 에어택시 회사들이 이제 시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배터리 문제가 있을 것이고, 소음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가격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켄 리키 형이 인스타그램에서 타겟으로 말한 4가지 회사, 릴리움, 조비, 엑스, 볼로콥터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릴리움 아니면 조비 아닐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만, 뭐 펜은 까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릴리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조비도 역시나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둘 다 아무거나 돼도 기쁠 것 같습니다. 이거 둘 중에서 아무거나 돼도 그냥 기쁠 것 같고, 이제 뭐 택도 없는 잘 모르는 회사 갖고 오면 굉장히 실망을 하겠죠, 아무래도.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온 신경과 집중이 사실은 전기차 쪽에 집중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기차 쪽에 오히려 더 큰 비중을 두고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ZNT 같은 이런 드론 에어택시 쪽은 그냥 돈을 넣어놓고 사실은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넣어놓으면 뭐 어디든 물어오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에어택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켄 리키 형이 분명히 좋은 드론 회사를, 분명히 좋은 에어택시 회사를 물어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왕이면 어차피 뭐 에어택시 회사를 물어올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냥 릴리움으로 물어온다면 켄 형을 아주 더 사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